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 현 대통령과 미국 차기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와 관련해 곤혹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함께 유엔 결의안과 관련해 미국 현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촌 건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입니다. 미국 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착촌을 확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의 불편한 관계의 정점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해 상충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트럼프 재단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기록을 세운 주식시장이 트럼프 무역 정책이 그려지면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집니다. 마켓 쉐어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현대의 자국책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반인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미국 여자농구협회가 오프시즌 선수들이 해외여행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휴대폰 앱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슈퍼스타 팝 가수로 젊은 여성에게 어필했지만 동성애자였던 조지 마이클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한국과 미국에서는 정말 예수가 탄생했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날 차기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성명 그리고 탄핵 이후 문제로 평화와는 전혀 반대되는 분위기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어제 차기 대통령 트럼프 비서실장이 될 라인스 프리버스와 또 다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공동의장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3명의 동방 박사가 그날 새 왕의 탄생을 축하했다. 뉴 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메시지였는데 여기서 이 뉴 킹이라는 지저스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 비유했다는 게 성명을 듣고 본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받은 느낌입니다. 당연히 요즘은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반인들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지적도 좀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꾸짖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에이미 설리번이라는 여성은 아멘, 난 복음주의 신학대학교 졸업자인데 킹 오브 킹스라든가 이제 프린스 오브 피스라든가 또 뉴본 킹이라는 말은 들었어도 뉴 킹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 성서적인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CNN 방송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이 공화당의 전국 의장이었던 프리버스는 똑같이 1년 전에는 킹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킹이라고 성명을 크리스마스 때 발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또다시 이 트럼프 측의 또 다른 대변인, 항상 이 트럼프 측에서는 거의가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트윗으로 뭔가를 애매모호하거나 논란이 있을 만한 발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얼버무리거나 수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차기 비서실장 백악관 그리고 현재까지는 공화당 공동의장의 말을 새로운 대변인 션 스페이서가 뭔가 해명을 했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버스가 트럼프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를 누가 킹이라고 했겠는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킹일 뿐이다. 성스러운 날에 뭔가 말한 것을 가지고 정치화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꼭 이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서울에서 산타 옷을 입고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고 외쳤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결국은 구치소 청문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많은 시위 현장에서 이제는 한 2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됐죠. 주최 측입니다. 경찰은 훨씬 적게 추산을 했고요. 그래서 시위에
참여했었던 성인들이 어린이들에게 책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선물하면서 어린이에게는 선물을, 박근혜에게는 수갑을, 이런 뭔가를 그 주장을 했었던 것까지도 미국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국민의당의 의원,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사 출신으로 다른 검사들조차도 한국의 검사하면은 굉장히 그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검사들조차도 시위 현장에 나가서 조용하게 촛불 들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이 완전히 지금 그 두 명의 대통령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모습은 분명하게 좋지 않은 것이죠. 한 시대에는 한 대통령만 있을 뿐인데 워낙에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이 일 저 일에 마구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졸지라는 표현 맞습니다.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전례 없는 긍정적이지 않는 현상이 이어집니다. 러시아와 핵무기 파기 협정을 해온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중간에 측근들의 설명이 있었어도 결국 트럼프 자신의 말대로라면 러시아와 무기 경쟁까지도 해보자라는 무책임하게도 볼 수 있는 트윗을 한 것이죠. 그 트럼프 당선자가 이스라엘 이슈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미국의 현 대통령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기권을 해서 결국은 유엔에서 찬성 14, 반대 0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 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세네갈 등이 이제 다 찬성을 해서 통과된 이 결의안은 오랜 세월 동안 국제사회가 2개월이 아니라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적어도 1979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장해 왔었던 그런 일이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정착촌 건설을 이제는 중단해야지 된다는 그런 결정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토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가면서 이제 비토 대신 그 전에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도 비토하라고 했고 벤자민 네타냐후도 비토하라고 했지만 비토 대신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대 0이 아니라 14대 0이 된 것인데 아무리 미국 대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막아달라고 비토로 압박을 했어도 결국은 통과되고 나서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이 안을 통과되도록 배후 조정을 했다 비난하면서 지금 처음에는 찬성한 14개국 대사만 소환을 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제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기권한 미국의 대사 데니엘 사피로도 소환했습니다. 이 뉴스는 미국 언론보다는 알자지라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오늘 아침에도 아주 온건하게 미국 대사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소환당했다 하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세계 최대 강대국인데 그래서 아주 온건하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대사와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했지만 이보다 먼저 보도를 한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결국 다른 14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사도 소환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유엔 결의안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내용을 비난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다 고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월 20일 선서하고 나면은 그때는 이 안을 무효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무효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죠.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 무효로 하지 않으면 유엔에 미국이 내는 분담금을 중단하는 발의안을 내겠다고 했고 테드 크루즈 예비선거 당시에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의 상원의원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의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그 안에 대해서 미국이 비토해야지 된다고 주장을 한 게 트럼프 당선자가 어떻게 해야지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은 결정할 것도 없는 거죠. 본인은 마음속으로만 결정하고 아직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런 표현을 하면은 미국의 외교에 혼선을 주는 것이고 지금 나가는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해야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할 때 유태계인 사위가 이것은 이렇게 압박을 해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위는 뭐 유대계일 뿐만이 아니라 딸도 그 사위와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 뭐 그 종교가 이제 주이시 그 유대교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뉴욕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자라서 수십 년 동안을 그곳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그 사업을 할 때 뉴욕에서 정치인들도 많이 봐줘야지 여러 가지가 뭐 건설할 때도 디벨로퍼였으니까요. 허가를 받아야지 되고 그런 것인데 유대인을 끼지 않고는 트럼프 당선자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유대계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당연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위조차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강하게 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오바마 대통령은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당선자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런 그 비토 대신에 기권표를 행사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착촌 건설을 확장하지 말아라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신문인 더 힐이 가장 잘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같은 유대계라도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의 경우는 주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오바마를 방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그 하나의 중국, 그 원 차이나를 지지하는 것처럼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미국만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 결의안을 찬성을 했었던 뉴질랜드라든가 많은 14개국이 이제 결의안을 발의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너무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80년도, 1900 정확하게는 79년도 유엔에서 이제 그 결의안을 만들었고 세계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너무 나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땅,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정착촌은 하지 말아야지 된다고 했는데 벤자민 네탄야후가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어느 전임자 총리보다도 빨리 그쪽에 그 정착촌을 확장을 해서 건설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곳에서의 땅 따먹기가 빨리빨리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팔레스타인이 이런 것을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눈 감아주는 한은 그런 것은 그 팔레스타인이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이시인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 지금 그 기권표를 행사한 것을 지지를 하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전부 이스라엘이 그 정착촌 건설을 확장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계도 미국에서 이제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민주당적이고요. 진보적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 좀 리버럴한 주이시 그룹인 J 스트리트도 국제 커뮤니티가 이스라엘이 너무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를 원한다 하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뉴욕이 지역구인 찰스 슈머 같은 경우는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고 오바마의 이번 결정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이 뭐 린지 그레암 포함해서요. UN 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하는 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을 중단하면은 미국이 그 유엔에 내는 돈이요. 결국은 애매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고 유엔이 그 돈으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돈을 낼 때는 그냥 내겠습니까? 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계산을 맞춰서 내는 것인데 결국은 미국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그래도 이스라엘에 좀 그런 거 줄여주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뭔가 행동을 하기를 원하면서 비토권을 행사해서 이제 이런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기권했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신의 그 레가시를 세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뭐 유엔 결의안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항상 그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엔 결의안 때문에 이렇게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네탄야후가 비난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어떤 메시지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미국도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기권표를 던졌다는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탄야후 총리는 미국이 뒤에서 조종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국가안보 부보좌관인 벤 로즈 씨는 여러 그 더 힐 등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금요일에서 그날 이제 투표가 있었잖아요. 하루 연기되고 나서 국가안보팀에게도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미리 조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이 말도 다 믿을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더 힐은 이렇게 봅니다. 벤자민 네탄야후가 이스라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정치 자금을 많이 받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벤자민 네탄야후를 오히려 그 똑같은 장소에서 연설을 할 때 그에게 기립박수 치고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냥 시무룩한 표정 짓고 했었던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도 대통령 선거할 때 밋 롬니를 지지했잖아요. 밋 롬니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을 때 마치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푸대에 접하고 이러한 두 사람 간의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나쁜 것의 결정판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한 그 이제 비토권이 아니라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페어웰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NPR 방송과를 그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 대통령이 나고 나서는 언론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중잣대를 쟀다. 이메일 스캔들 같은 것을 너무나 지적을 하는 바람에 힐러리 클린턴의 그 이슈 같은 것이 부각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민주당도 사실은 자성을 해야지 된다. 미아 쿨파가 아니면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고요.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 여러 가지로 이래서 졌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공정하지는 않다. 불쾌한 감정도 때로는 있었어요. 잘못했으면 어쨌거나 졌으면 진 겁니다. 뭐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잘못해서 진 것이죠. 좋은 것을 나타내지 못했어도 방법 전략이 전술이 나빴기 때문에 졌던 것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게 미디어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결국은 말하고 나가는군요. 데이빗 엑셀로드라는 사람이 CNN 가운데서도 이제 본인이 그 커멘테이터로 활동하면서도 민주당의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인데 힐러리 클린턴에게 문제는 경제라고 그리고 왜 경제 이슈를 유권자에게 직접 다가가서 얘기하지 않느냐고 쓴소리를 했었을 때도 많은 언론들이 그의 얘기를 별로 부각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엑셀로드가 CNN 방송과 자신의 그 팟캐스트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정치협회를 위한 팟캐스트 인터뷰를 오바마 대통령과 했는데 50분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엑셀로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미국 그 헌법이 그 제지하지 않아서 3선에 나갈 수 있어서 트럼프와 겨뤘다면 이길 수 있었겠는가 했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누구와 싸울 때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그 대화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왜냐하면 미국의 방향이나 비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나와
그 의견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싸울 때 다른 사람에게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여기서 실수하지 않으려는 안전하게 플레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 그런 그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연말입니다. 오늘 26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 일요일이 또 뉴 이어스 데이죠. 2016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이겨야지 될 때 이기고 있다고 믿으시더라도 이게 다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올인원 하지 않으면은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그 오바마 대통령이 나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몇 가지 정도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미국에서는 세계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것을 2016년에 중요한 일로 기억하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가족들과 함께 아직도 못다 하신 일들이 많으시죠? 오늘까지는 조금 분주하실 것 같고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그 공통적으로 2016년에 세계의 그 탑 뉴스를 지금 뽑고 있는데 뒤에부터 전해드릴까요? AP통신을 중심으로 전해드리자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뭐 설명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번째이고 7번째도 역시 민주당의 이메일이 그 새어 나온 것, 그 뭐 미국에선 지금 뭐 러시아가 해킹을 해서 줄리안 아산지에게 줬다고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9번째가 미국 그 연방 대법관이 그 안토닌 스칼리아가 2월 달에 숨졌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을 했지만 아직 공석입니다. 그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공화당이 이제 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사람으로 지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8번째가 시리아 문제, 시리아 내전은 정말로 그 복잡해서 미국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도 힘든 일인데 이게 결국은 저쪽 시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있고 있는 일인데도 미국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7번째 말씀드렸었고요. 그 민주당의 이메일이 해킹된 것. 6번째가 경찰에 관한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역시 뭔가가 첫 번째 있었던 것에 대한 반응인데 AP통신의 경우는 세 번째가 블랙맨들이 경관에 의해서 많이 그 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6번째 뉴스로 그에 대한 그 반응인 것이죠. 경찰이 여러 곳에서 무차별 공격을 당했고 5번째 뉴스로는 세계에서 너무나 그 많은 테러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요. 뭐 너무 많아서 열거드릴 수도 없습니다. 프랑스 니스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길고 큰 그 트럭으로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니스라는 곳에서 86명이 숨졌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도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미국의 그 나이트클럽에서의 대학살, 게이 나이트클럽이었잖아요. 플로리다주 오랜도에 있는 49명이나 숨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용의자가 오마 마틴이라는 그 용의자였었고 더군다나 이제 무슬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얘기들이 많이 왔었고 두 번째가 블랙시트고 첫 번째가 미국의 선거입니다. 이 AP통신이 뽑은 첫 번째 그 이슈와 두 번째 올해의 뉴스는 아무도 전문가도 일반인도 예상하기 힘들었었던 그런 결과를 냈었고 미국의 선거에서는 예비선거 당시에는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힐러리 클린턴에 굉장히 근접했었던 것. 그러나 그래서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 버니 샌더스가 아니라 조직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을 당선시키려고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쁜 그런 그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러시아가 해킹을 해서 줄리안 아산지에게 넘겨줘서 힐러리 클린턴이 결국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타격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줄리안 아산지가요 미국과는 인터뷰를 잘 하진 않지만 지금 유럽과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그 민주당의 리킹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만들었고 만약에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의 기성 정치권이 또 그대로 힘을 잡아갔는데 트럼프의 당선이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굉장히 그 기득권으로 활동을 했었던 그 그룹이 깨질 수 있고 깨진다는 것에서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지만 일단 변화는 있다는 얘기예요. 줄리안 아산지가. 그런데 줄리안 아산지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 자리를 트럼프 주변의 부자들이 많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그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워치하고 모니터하고 뭔가 그 트럼프가 자신의 그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돈과 관련된 욕망 같은 것을 억누를 수 있도록 견제를 해야 된다. 서로 다 지켜봄으로써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들 그 에릭 트럼프가 뭐 좋은 일로 기금 모금하는 것도 내가 대통령 당선자이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을 참 그 터무니없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트럼프가요. 하루 만에 트럼프 재단 문을 닫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트럼프 재단도. 물론 트럼프 재단과 클린턴 재단과의 그 규모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에 비하면 트럼프 재단은 조족지혈입니다. 그런데도 그 조족지혈 그 클린턴 재단에 비해서 이 재단이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에 돈을 모은 것으로 트럼프의 뭐 소송 그 비용으로 썼다던가 아니면 플로리다주 검사가 검사에게 선거기금을 몇만 불을 줘서 결국은 트럼프 대학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도록 이 검사가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게 했다던가 이것도 의혹인 거죠. 물론 둘 다 양측에서는 아니라고 해요. 선거기금 준 것은 분명하고요. 25,000달러인가요? 미국에서 25,000달러를 한 사람 후보에게 줬다는 건 많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 단체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클린턴 재단과는 조금 달라요. 돈을 모아서 다른 곳에 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허가는 없는데 다른 곳에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줬다는 이게 있고요. 또 그런데 문을 닫겠다고는 했지만 뉴욕 검사는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그래서 조사 중에는 문을 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끝나도 워싱턴의 호텔은 어떻게 할 것이며 왜냐하면 연방으로부터 많은 어떠한 그 렌트비 내는 땅에 대해서 60년 동안에 거의 뭐 1년에 1달러인가요? 보통 이제 그런 경우 그렇게 하는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연방 공무원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결정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요. 제가 이 트럼프 재단 말씀드리면서 하나 생각났네요. 지난 주말에 그 골프의 황제 누구죠? 타이거 우즈가 트럼프랑 그 트럼프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했잖아요. 이것도 참 묘한 것이요. 이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는 트럼프와 골프를 치기 전에는 클린턴 재단으로부터 타이거 재단은 어떠한 그
기금을 많이 받은 재단입니다. 타이거 재단이. 클린턴 재단이요. 사실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사람들이 뭐 굉장히 뭐 랭크가 높다고 하고 좋은 자선 재단이라고 하고 돈을 그 자선 사업에 많이 썼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선 사업에 쓴 그 돈은 아주 포켓더머니고요. 클린턴 재단에서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 봉급 주고 뭐 렌트비로 나가고 이런 돈이 자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선했다고 해봐야 달랑 지난해에는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 가운데서 많아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봉급 주고 한 것에 비하면 그 다른 재단에 준 것 가운데 하나가 타이거 우즈 재단에 준 것이거든요. 타이거 우즈가 돈은 지난해에 거기서 받고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해서 이제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 당선자와 골프를 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금 뭐 오바마 대통령 휴가 때 그 하와이에서 같이 골프 치지 않았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세상살이라는 게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까요? 미국 농구협회가 NBA가 모빌 앱을 만들었어요. 지금 오프 시즌에 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 WNBA잖아요. 그 선수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는데 너무나 요즘은 위험하기 때문에 라이브 세이프라는 회사와 파트너로 이제 이 선수들이 60명 이상 되니까는요. 해외 여행을 할 때 뭐 러시아라든가 터키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테러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서 뭔가가 위험을 금방 감지할 수 있도록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앱을 통해서 NBA의 전문 그 안전팀과 직접 금방 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국무부 그 경고와 마찬가지로요. 지난해에 그 인디아나 그 피블스의 그 선수가 이스탄불에 가서 자살 폭발 일어나기 직전에 그 블루 모스크를 떠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 피블스의 그 선수 누구였었죠? 그 당시에 그 마리사 콜맨이라는 선수가요. 그런 식으로 미국의 이제 최고의 세계의 그 젊은 여자 선수들을 이게 이제 여자 최고의 선수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민이기도 한데 미국 시민은 일단은 국무부에서 다 보호를 하지만 이제 선수들도 이제 오프 시즌에 세계의 그 문화 같은 것을 경험을 하고 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때 우리가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한 하겠다 하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오늘은 증권시장 문 닫았지만 그동안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금융권 주식은 25%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올라서 굉장히 즐거우셨는데 앞으로는 즐거우셨던 것을 그 활짝 웃었던 그 웃음, 그 입가의 미소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들리고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규제도 줄인다고 하고 특히 이제 금융권에 있어서요. 또 큰 세제 감면이 있겠다고 하고 큰 경기부양책 다리를 논다든지 길을 만든다든지 하면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8일 이후에 9일부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기록인가 하면은 S&P 500는 5.7%가 올라갔고 다우지수는 9%가 올라가서 뭐 2만대 세우고 뭐 새로운 기록 세우고 했었잖아요. 은행권 주식은 25%나 올라갔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니문이 끝날 것 같다 하는 게 오늘 그 로이터 통신이 여러 분야의 뭐 독일이라든가 미국의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강한 무역 정책을 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중국 때문에 미국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UC 얼바인 교수를 백악관 무역위원회를 이끌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캠페인 했을 때에 이 약속은 지키는 것 같아요. 무역 다 재협상한다고 하고 그럼 수입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뭐 몇십 %나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상무장관 지명자 윌버 로스라는 사람을 보더라도 세제 개혁 같은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이슈인데 세금 정책을 다시 세우게 될 경우 뭐 지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가들이 대강을 이렇게 추산을 해본 결과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연방준비제도에서 아주 그 좀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2%보다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본답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도 15%나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달러의 경우는 5% 정도 상승하면 우리 수입이 한 3% 정도 마이너스 된다고 보면은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이미 미국 선거 이후에 5%나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뭐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이런 정책을 쓴다는 것이 미국 경제 전체를 주춤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뭐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딘가요? 웰스파고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경기 불황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선 조금 성장하거나 이 경기 불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개혁이라는 것은 항상 그 마켓에 불안정함을 줄 수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그 경제 위험 요소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이 여러 그 전문가들에게 여론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넘버원 이제 그 주식에 나쁜 그런 요소가 무역 정책, 두 번째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세 번째 강한 달러, 네 번째 이자율은 뭐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관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무역 전쟁이 결국은 뭐 중국에 뭐 관세를 35%까지나 높이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글로벌 무역을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가 테크놀로지잖아요. 뭐 애플 이런 거 어디서도 만들고 팔기도 하고 하는 아니면은 자동차 같은 이런 업계에는 굉장히 그야말로 경고음이 울릴 것이다라고 전문가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는 얘기인데요. 다시 그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요즘 좀 어렵다면서요. 저는 오늘의 미국을 현대자동차에서 현대기아가 후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산업이 다 잘 돼야지 되겠지만 현대가 잘 되기를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자동차고요.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에 와서 그 탔던 자동차가 현대 엑셀이거든요. 뭐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있기도 했고 사고 나고 나서도 제가 그 다음에 다시 구입했던 차도 현대자동차였어요. 그 정도로 저도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네. 애국심이라는 거 항상 더 성장하는 것 아닌가요? 깊고 넓게. 그런데 그 현대자동차가 요즘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SUV 붐인데 현대자동차는 세단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했었고 해서 4년 연속 현대의 이윤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내부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그 고위직 사람들이 비즈니스 여행을 할 때 비행기 티켓도 좀 싼 것으로 호텔도 마찬가지로 또 연간 가족 해외여행 보내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비용 줄이기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그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SUV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도 지금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 펜이라도 절약을 해야지 된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10월 달 이후에 현대그룹